네, 반갑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전산업은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 추진 소식에 최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최근 차트는 아닙니다. 2021년 6월경으로 세팅을 했고 약 3년 전이죠. 3년 전 6월 25일에 거래 대금이 5,600억, 그 전날 3천억 정도가 터지면서 캔들을 본다면 상승과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을 반복을 하면서 갔지만 이동평균선으로 본다면 길게 본다면 상승을 하고 조정을 거쳐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던 그런 종가, 이 6월 25일에 단기가열 지정 공시가 나왔었고 3년 전, 그 다음날 거래를 계속 줄이면서 상승 1거래일, 2거래일째 상승, 3거래일째 가장 많은 거래량 대금이 들어왔던 종가 부근 넘어서주는 상승, 똥똥한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캔들을 추적을 해보니 시가 갭 하락을 띄우고 위로도 변동성이 많고 플러스 10%, 아래로도 플러스 10%, 이런 캔들이 출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캔들, 그 다음날의 흐름인데 아주 모양은 괴상하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전산업의 2024년 현재 시점이 2021년 6월에 3년 전의 시점의 흐름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래 대금과 거래량 또는 이런 파동 또는 캔들의 흐름을 봤을 때 상승 파동 유사한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의 특성을 보면서 추이를 추적을 하면서 이 종목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드렸고, 꼭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변동성이 강한 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데 거기서 큰 투매가 나오고 거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네, 거기서 또 한 번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이어나간다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상승하는 흐름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투매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깊은 하락이 나오는데 그걸 다 잡아주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지, 사실 2024년 현재의 흐름으로 돌아온다면 거의 비슷한 흐름을 띠고 있죠. 일단 캔들이나 이동평균선의 상승 파동이나 상승 1파, 조정 2파를 거쳐서 상승 3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래 대금 5,900억, 그 다음날 상한가 그 전날, 그러면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던 이 종가 위에서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주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공시를 한번 보면 지정과 스팸 간역 가다 종목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주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어갔다는 것은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 종목은 단기 매매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에서 보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우린 PTS입니다. 우린 PTS는 산업용 감속기 전문 업체로 최근 거래가 들어왔던 흐름은 영일만 테마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2024년 매출액 기준 사상 최대 매출액 달성이라는 실적 모멘텀 또한 있기 때문에 영일만 테마와 실적 모멘텀이 두 가지가 같이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영일만 테마가 한국가스공사, 찐수혜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이렇게 저점을 지켜주는가 싶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더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오면서 대부분 21선 정도까지는 흐른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PTS는 저점을 조금은 높여주고 있고, 그리고 잘 받쳐주고 있는데 거기서 5일선을 계속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가량 찔러주면서 조금은 여기서 매물 소화를 털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을 추이를 봤을 때는 턴 것 같지는 않고 계속 5거래일간 물렸던 사람의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구나. 특히나 단기갈 지정 예고 공시가 6월 10일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빠르게 올라가지는 못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런 저점을 계속 지켜준다면 시추 관련 테마로 부각이 되면서 또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손절매를 잡는다면 이런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매를 잡으면 되기 때문에 손익비가 훨씬 더 좋은 종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D현대 마린솔루션인데, HD현대 마린솔루션은 전형적인 사이클의 신조, 조선업과는 달리 서비스 대상인 선대는 성장만 하기 때문에 매년 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노후선의 친환경선 개조 확대로 성장폭이 아주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가파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차트적으로 본다면 1, 2, 3, 4, 5,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고 6거래일, 7거래일, 8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갈 거란 것은 욕심이죠. 이미 5거래일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 3거래일 정도는 대칭을 이루면서 하락이 나오면, 그런 조정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시가와 종가가 여러 차례 지지가 되고 이런 윗골이나 이렇게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었던 부근까지 이렇게 눌린다면, 최소 한 15만 원 정도 주가 가격적으로 눌린다면 이런 종목들은 이 연기금의 수급 주체, 기관계 수급 주체가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에서 받쳐주는 수급이 있다는 것은 눌리면 기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 5거래일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조정은 여러 차례 지지 저항이 있었던 15만 원 부근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으로 소형주이면서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재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본다면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고 저점부에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죠. 장기평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는 역배열 흐름에서 거래가 들어왔지만 일단 역배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정의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30일 거래 대금 940억의 종가가 3,760원, 그 전날 상한가의 종가가 3,750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3,750원을 기준으로 이 사이에서 이런 갭의 저점을 이탈한다면 손절매를 빠르게 하면 되고, 아니면 3,750원 정도를 종가상 또는 장중에 큰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상승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밑으로보다는 위로는 더 손익비가 더 좋은 종목일 수가 있기 때문에 3,750원을 기준으로 몇 년 만에 최대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점부에서 기준가를 두고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종목을 오늘 다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방에서 한 주간 공부한 종목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부를 하나요?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여쭤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한국가스공사를 공유를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상승을 아주 가파르게 이어나가고 있죠.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로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5일선 매매,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서 5일선 매매, 찐 수혜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에는 이삭 엔지니어링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시점인데 21선을 받치는 양봉 도직 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유를 드렸지만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화요일에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2종목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무렵까지 장전에 공유를 드렸는데 거의 상한가 정도가 나왔었고 그 다음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2차전지 종목에 악재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나마 대주전자재료는 5일선 부근을 지켜주면서 아주 강하게 받쳐놓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다시 회복을 한다면 이 종목은 다시 N자형 패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두산 로보틱스와 HD현대 마린솔루션 2종목을 공유를 드렸는데 이날 급등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통해서 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5일선까지 눌린다면 이런 종목들도 한번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도 수요일에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의 과정을 보시는 것 좋을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 목요일에 한 종목 공유를 드렸는데 장전에
한 11% 정도 급등을 하고 차익 매물이 전고점 부근에서 출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21선, 5일선 위에서 잘 머물러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단기 조정을 통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올 가능성,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KC텍과 민테크 두 종목을 공유를 드렸는데, KC텍은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저조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테크도 장전에 공유를 드렸는데 거의 25% 정도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시간에는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1270원에 마감을 한 모습인데, 거래 대금이 2800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봉상 대략 이런 흐름, 1270원의 이런 흐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통해서 상승을 이렇게 해준다면 전일 종가까지는 한 차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방에서는 이렇게 대략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저는 운동하는 개인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식 관련 재료의 흐름을 추적을 계속하고 일정과 모멘텀, 산업 공부 등을 통해서 내용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애한 시간에서 나오는 실적, 상향할 만한 종목과 그리고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 또한 공유를 드립니다. 물론 깊은 공부의 결과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있지만 공부를 통한 성장에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합을 해보자면 한전산업은 3년 전에 그런 흐름과 아주 흡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갈 해제가 되면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그 변동성에서는 아래에서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 그럴 때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PTS도 시추, 영일만 테마 관련주 중에서는 그나마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 성장 모멘텀도 같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D현대 마린솔루션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의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플바이오 최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3,750원을 회복을 한다면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주가는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 이익의 총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흐름을 잘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데 수분 보충 많이 하시고 한 주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